오늘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몽마르트에 다녀왔습니다. 낭만과 사랑 그리고 예술이 가득한 이곳 몽마르트 함께 산책하시죠. (12호선) 아베스역에서 내리면 몽마르트의 가장 한복판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깊으니까 걸어오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몽마르트 한복판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평일이기도 하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날 가장 먼저 했던 게 새해를 맞아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베스역 바로 앞에 있는 우체국에 들어가서요, 우표를 사서 붙였는데 너무나도 직원이 불친절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체통의 왼쪽 구멍은 파리나 파리 외곽으로 보내는 거고, 오른쪽은 프랑스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구멍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끝나니까 드디어 주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아베스역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건 생장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또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은 그 유명한 사랑의 벽입니다. 전 세계 말로 사랑해라고 써놓은 벽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갤러리들이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상점들은 문을 닫았는데 갤러리들은 아직 열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티크는 천사만 모아놓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천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소품들만 모아 파는 곳이었어요. 파리가 워낙 평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언덕이 있는 곳은 몽마르트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니큘라라고 하는 지상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다 보니 몽마르트에서는 가장 유명한 경치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전경이 보이는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곳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1년 내내 꽉 차 있었던 이 계단도 요즘에는 얼마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피자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어떤 피자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앞에는 파리 시민들의 성당이라고 불리는 사크레케르 성당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1871년 있었던 파리 꼬민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1875년부터 1914년까지 지었던 파리의 로만 카톨릭 성당입니다. 사크레케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한 심장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 당시 유행했던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를 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건물 자체는 르네상스 양식과 비잔틴 양식, 바로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비잔틴 양식의 돔이 쓰여져 있고요. 안쪽에서 보면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인 것처럼 보이고, 앞쪽 모습을 보면 또 르네상스 양식의 모습으로 보이는 등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지 못하셨던 곳일 거예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사크레케르 대성당의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 만들어진 독특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전시니까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부터 제가 만든 비디오로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로 만들고 뭐 이런 거야? 내 살을 준다. 신기하다. 아포칼립스.
울. 나오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뱅쇼 한잔 하고 싶었는데 뱅쇼집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장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테르트르 광장에도 화가 한 명 없는 굉장히 쓸쓸한 모습을 보여줬던 몽마르트였습니다. 뱅쇼를 만났는데 너무 맛이 없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안 먹었어요. 까르트라고 하는 이 과자집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보통 뱅쇼를 여기서 팔거든요. 마카롱도 굉장히 맛있게 하는 곳이고 특히 밀푀유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는 뱅쇼를 먹으러 갔으니까 뱅쇼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5유로나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근처에서 더 저렴한 가격의 뱅쇼집을 찾아서 거기서 한잔 했는데 한 잔에 3유로 정도 했어요. 광쇼가 맛은 굉장히 셨는데 향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갓 구운 빵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꽁슬라 레스토랑에 왔어요. 이곳은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피카소와 모네,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이 자주 왔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카페도 마찬가지로 피사로, 시즐리, 드가, 세잔, 툴루즈 로트렉, 르누아르, 모네, 에밀 솔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던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반 고흐가 그렸던 라 긴게트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이 작품은 오르세 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몽마르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몽마르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몽마르트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들 얘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에메 망제 보아 엘샹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으로 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갤러리들에서 밖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것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도자기가 깨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가게 돼서 약간은 불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몽마르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뮤즈가 됐던 수잔 발라동이라고 하는 비운의 여인이 살았던 라메종 로즈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몽마르트의 몽은 산이란 뜻이고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탄압받았던 시절 생드니라고 하는 순교자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서 이 지역을 지나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르누아르의 그림에 나왔던 물랑드라 갤레트입니다. 몽마르트 지역은 원래 파리 사람들이 살기 싫어했던 곳이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곳을 주류 면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차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물랑드라 갤레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밀가루를 빻던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술을 빚기 시작하면서 많이 유명해졌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싼 술을 파는 곳으로서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또 몰려 들어왔던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몽마르트는 경사가 조금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반지하층이 있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세대마다 문의 위치도 많이 다른 것이 특징이에요. 몽마르트는 세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세탁해주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타던 배와 비슷하게 생겨서 세탁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입니다. 이 세탁선에는 피카소와 모딜리아니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몽마르트는 또 여러가지 스트릿 아티스트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트릿 아티스트들은 길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이게 자신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명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아베스역 근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몽마르트의 매력은 우리와 멀지 않았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녔던 거리를 그대로 만나볼 수 있고 그들이 그렸던 그림 속에 나오는 거리가 그대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몽마르트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서 약간은 쓸쓸하지만 너무나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Oui, oui. C'est excellent ça. Qui c'est ça? 물랑루즈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외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